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쌤입니다. 2026년도 승무원 준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랑 저희 옥하방에서 궁금하셨던 분들 질문들 싹 다 정리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첫 지원자분들 궁금하셨던 것만 싹싹 모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방향성 딱 잡고선 카더라 딱 배제하고 딱 준비를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 추려봤는데 객관적인 정보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스 영상을 좀 신뢰하시는 이유가 조스 플라잇이 실제 합격생 기반으로 대한항공만 140명 합격시켰고 또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6명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저희 직접 합격시켰던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이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요즘은 성숙한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이제 통합항공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한항공은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상 면접을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번에 대한항공 31살 최종 합격생이 있고, 아시아나는 32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글로벌 항공사만 봐도 사실 정말 나이가 좀 30대 중반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모도 좀 호감형인 분들 중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점차적으로 넓어질 것 같아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 후반분들, 30대 초반분들은 억지로 막 어리게 하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 나이대 분들을 뽑는 이유는 유연성,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다른 분들보다 좀 여유 있게 공감해 주시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주시면 충분히 매력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이 얘기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대면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예쁜 사람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예쁜데 뭔가 좀 다가가기 어렵고 싸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최종 합격생이 진짜 없어요. 근데 얼굴은 평범한데 뭔가 계속 웃상이고 마치 이보영님처럼 다가가고 싶고 편하신 분들이 저는 대면 에너지가 좋은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인상, 이런 것들이 뭔지, 강점 이미지가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조각처럼 예쁘신 분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말라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합격생 중에서 면접장에서 대한항공에서 원래 그렇게 말랐어요? 실제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학생이 저희 집안이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좀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했는데 그 얘기 즉슨 면접관은 아주 깡마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마른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여자들한테는 좀 살을 더 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5, 66 사이즈 선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뼈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입어보는 이제 최종에서 유니폼도 55, 66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5, 66 사이즈 옷을 좀 예쁘게 핏되게 입을 수 있다. 그 선에 딱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자세가 상체가 좀 굽지 않고 척추가 좀 올바로 세여 있고 그런 느낌에서 좀 건강하고 헬시한 좀 올바른 자세의 느낌을 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점수 얼만큼 필요한지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요즘은 오픽, 투스, 토익 합격생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높은 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다 갖고 계신 것보다 하나가 좀 월등히 높으신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게 토스일 수도 있고 오픽일 수도 있고 토익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좀 최대한 높게 만드시고 최종 합격생 중에서 오픽만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시고 여력이 되셨을 때 토스나 토익 쪽으로 뭐 하나를 더 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점수인지 알아요. 토익이나 토스, 오픽.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다 상관없다. 이것도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째로 안전자격증. 많이 따면 유리한가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전자격증은 실제 이제 제가 대한항공 합격생과 통화했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합격생들이 아무것도 없어진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이걸 땄는가라는 이유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항공과인데 예를 들면 항공과에서 이 한두 개를 땄는데 너무 아쉬웠어. 이런 걸 좀 보충하고 싶어서 땄다. 이런 흐름은 좀 괜찮고요. 또 실제로 내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이런 심폐소생술이 좀 필요해서 이걸 땄다. 이런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남들을 따니까 따겠다. 이렇게는 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스펙상으로 뭔가 부족해서 지금 이 시점에 뭘 해놓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비전공자분들은 외국어 능력이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픽이나 토스, 토익을 올리시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떤 자격증이 좋은지 실제 제가 합격생들 자격증을 좀 봤는데 CS 리더스, BLS,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접관들이 이거를 왜 땄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친구 중에서 관광과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조주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잠깐 호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비스하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도 해봤고 자격증도 땄고 했구나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뾰족해 보이고 뭔가 서비스의 전문성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턱대고 많은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좀 이런 부분에 기내에서 좀 해보고 싶고 아니면 나의 취향이 좀 담겨서 이런 걸 따봐야겠다라는 동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험이 적고 어려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졸업하신 분들 이거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또 요즘은 이제 취업과 동시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면접관들이 이제 어린 분들한테 걱정하는 건 바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근데 나이가 어린데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예, 있고 특히 이런 분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격생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일단 답변을 할 때 나의 깨달은 점, 가치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을 했다, 스토리텔링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배운 만큼 기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다, 깨달음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면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가 실제로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좀 상투적이게 쪼있게 말씀하시면 사실 성숙해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운을 남기듯이 사유하는 여자처럼 어떤 부분을 좀 배웠고 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만큼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부분 명심하고 배워가는 자세로 일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말투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매력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승무원한테 좋은 아르바이트가 뭐냐라는 질문 많았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류센터, 카페, 병원, 키자니아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점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면접관들이 여기서 왜 이랬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나왔을 때 합격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했었다면 내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아이들을 좀 예뻐하고 내가 좀 아이들한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키자니아나 아이들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면접장에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격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좋은데, 물류센터 합격생도 있었고 키자니아 합격생도 있었고 또 학원에서 중고등학생 가르쳤던 아시아나항공 합격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관점과 관심도를 잘 담아줄 수 있는 곳에서 일한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쁜 사람 많아서 경쟁률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 라는 부분 많았었는데요. 일단 승무원을 뽑을 때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어려움을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태희급, 그죠, 박보영님급 미모는 아니지만 면접관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정말 장거리에 컴플레인 받아가면서 14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기내에 막 물 이런 거, 뭐 토사물 이런 것들도 계속 닦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정말 멘탈 좋게 잘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딱 여자들은 이제 면접장 갔을 때 이제 외모적으로 좀 기가 눌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 자체로서는 여기서 1등은 아니지만 기내에서 이런 토사물 치우고 사다리 청소하고 장거리에서 좀 컴플레인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면 에너지만큼은 1등이라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시면 사실 이분이 1등하고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만 꿀팁 말씀드리면 실제 이번에 대한항공 합격생분들 좀 짱짱하신 분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건 예쁜 사람들이 아니고 힘든 상황을 얼마큼 묵묵하게 잘 좋은 멘탈로 버틸 수 있는가,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싱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카더라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좀 다 해결되셨나요? 2026년도 승무원 고민하셨던 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스는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살려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합격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이미지, 나만 할 수 있는 매력, 나만 할 수 있는 한 문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가장 빠른 합격 만들어 드릴 테니까 2026년도 조스플라이 하나쌤, 근영쌤과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드릴게요. 나는 나대로 붙는다. 안녕.